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 화제랩. 자, 이번에는 32강으로서 FDS 해석을 위한 유한 채적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구획 공간의 화재 성상 예측을 위한 존 모델과 CFD 모델의 최종 비교를 하는 것이 이번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9강의 이 강좌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중에서 특히 유한 채적법 내용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우선 지난 31강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이제 우리가 구획 공간의 최성기 화재와 분출 화염에 대한 중요 예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제를 한 16문제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플래시오버를 예측할 수 있는가, 한계의 발열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가. 자, 발열 속도는 실무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열 방출률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죠. 영어 그대로 히트 릴리즈 레이트. 그렇지만 속도라는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의미 전달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발열 속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열 방출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부하는 발열 속도, 연소 속도, 환기 속도, 세 가지 속도 개념이 없이는 화재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단언했죠? 그래서 발열 속도 꼭 여러분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또 연소형 지배 인자 카이라고 하는 거, 또 화재 지속 시간, 화재가 얼마만큼 탈 것인가라고 하는 거, 또 최선과 화재의 화재실 온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 화재실 온도 예측하는 방법. 자, 온도를 왜 예측해야 되는 거죠? 자, 온도를 알면 밀도를 알 수가 있고, 온도차, 밀도차, 압력차, 압력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력. 자, 그래서 화재실 온도를 알고 시간당 화재실의 온도 변화를 안다는 얘기는 시간당 화재실의 밀도 변화를 안다는 얘기가 되고, 밀도 변화를 안다는 얘기는 다시 또 압력의 변화를 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린 화재 역학에선 제일 중요한 단위가 바로 압력이죠. 압력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화재 성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시료열 전달률이라는 것이 있었죠. 시료열 전달률. 맥카프리가 제안한 시료열 전달률 기억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시료열 전달률. 또 분출 열기류의 중심축 궤적 계산하는 방법, 또 예제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또 분출 열기류의 중심축의 온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 또 무차원 온도와 거리, 또 등갑 계구 반경,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전부 공부했습니다. 또 중심축의 온도, 열기류의 중심축의 온도를 어떻게 알 것인가. 자, 이걸 안다는 얘기는 착화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착화. 자, 대부분 화염의 이동 경로가 계구부에서 계구부를 통하여, 그래서 문에서는 이제 방어문으로 우리 막아야 되겠지만, 자, 계구부를 통해서 상층부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화재 확산 경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계구부를 통한 중심축의 온도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거. 자, 중심축의 온도. 또 중요한 것은 모형 실험과 실물 실험과의 사이에 상사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실물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모형 실험을 통해서 상사법칙을 이용해서 해봐도 잘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구 분출 열기에 대한 무차원 온도의 상사법칙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것은 작게 실험을 해도 크게 실험한 거와 실제 사이즈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법칙과의 관련성 여러분 꼭 이해하고 이것들을 통하여 실제 화재를 성상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열기류의 높이, 보유 열량과 화염의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전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이 제 32강으로서 존 방정식과 필드 모델, 여러분들한테는 화재 시뮬레이션 과목이었죠. 3학년 1학기 과목을
우리가 유한 최저법과 전 모델과 CFD 모델을 종합적인 비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 최저법 또 전 모델과 CFD 모델의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린 첫 번째, 전 모델과 CFD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걸 하게 된 인명안전 기준, 또 계산하는 방법, 또 오늘 말씀드렸던 유한 최저법이란 것은 무엇인가. 자,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또 그다음에 전 모델과 CFD 모델에 한번 우리가 실제 사이즈를 가지고 실제 건물 가지고 우리가 스터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여러분, 기숙사 온도 연기 하강이라든지 또 분출하염, 기숙사에 있는 분출하염 문제. 자, 개구부가 있는 한 반드시 플래시오버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 모델과 CFD 모델의 최종 비교. 자, 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결론적으로 화재 성상 예측이란 것은 전 모델과 CFD 모델이 있고 이것들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3학년 1학기 때일 것이고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우리 연기,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연기와 피난물 모델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24강에 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화재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수학적 모델, 물리적 모델. 그런데 수학적 모델에는 다시 또 결정론적 방법, 확률론적 방법. 또 결정론적 방법에는 전 모델과 CFD 모델이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이 포맷 안에 어떤 내용들이 이론적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28강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인명안전 기준은 화재의 연기층이 1.8m라든지 또 온도가 60도라든지 가시거리 같은 것이 5m인지 10m인지 각종 연소 생성물 중에서 독성들이 기준치가 넘는지 어떤지.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A셋, R셋이라고 한 거 있었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요 내용을 전 모델로 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CFD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요거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8강에서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전 모델은 1층 존, 2층 존. 굉장히 라프하다. 그렇지만 간단하고 빠르다. 시간이 걸릴 게 없죠. 바로 런을 하는 순간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모델들은 주로 C패스트가 있고 CFD 모델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FDS, 자스민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FDS, 니스트에서 개발된 거죠. 자, 요 내용을 두 가지를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라프하게 비교가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배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질량 버전, 화학종의 버전, 또 에너지의 버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전 모델의 기본적인 지배방정식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온도라든지 이런 걸 다 전부 예측해 왔죠. 반면에 CFD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바로 네비어스톡스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운동 에너지 방정식. 자, 세 번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량과 연속, 또 그다음에 네비어스톡스 방정식.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분석을 해봤던 28강을 꼭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또 에너지라든지 각종 연소 생성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전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5강에서 했던 전 모델 계산 방법. 자, 어떤 아파트를 한번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 화재실이 15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화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방들이 있고, 또 층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간 압력, 아까 했었던 공간 압력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F1에 대한 행렬식으로, 다음과 F1, Fi, Fn으로 전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25강에 전부 모든 걸 내용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25강을 꼭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우스 뉴턴법, 실이 하나일 때는 뉴턴법으로 할 수 있지만 실이 여러 개 있다든지 할 경우는 가우스 뉴턴법을 사용하고, 가우스 뉴턴법은 특히 야코비안 행렬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설명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건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25강을 꼭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뉴턴법과 가우스 뉴턴법의 차이점도 설명했습니다. 뉴턴 단실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뉴턴법, 실들이 많을 경우에는 가우스 뉴턴법을 사용하여 해석들을 합니다. 주로 어떤 C패스트라든지 존 모델 그 내용들 전부 이 내용들이 전부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것은 주로 실 하나일 경우에는 우리가 손 계산으로 가능하지만 실이 많은 경우에는 절대 하기 힘듭니다. 존 모델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계산했던 것은 실이 하나인 경우 아니면 복도 정도까지, 이게 거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던, 이건 외국의 사례입니다. 존 모델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일본의 사례. 자, 우리나라는 주로 존 모델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주로 이제 CFD 모델을 주로 사용하죠. 그렇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존 모델 내용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CFD 모델도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자, 그래서 자, CFD 모델 계산 방법. 이것도 25강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유한최적법입니다. 유한최적법. 유한최적법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차분법과 크랭크 니콜슨 방법은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지만, 유한최적법이 뭔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1차원 열전도 방정식, 차분법, 유한차분법, 또 크랭크 니콜슨 방법, 양해법과 음해법.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열전도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24강 꼭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10강에서도 이 열전도 방정식에서도 미분식을 차분식으로 바꾸는 거. 자, 미분으로 되어 있는 식을 평균 변화식으로 바꿔가면서 대수 방정식 바꿔가는 건 얘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전진, 후진, 중앙차분법. 우리는 이번엔 중앙차분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크랭크 니콜슨 방법, 음해법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자, 이것은 현재 방법과 현재 시간과 다음 스텝 j 플러스 1의 시간에서의 값의 평균, 산술적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것도 10강에서 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10강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CFD 모델 계산 방법, 여러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주로 모델링이라고 하는 공간 모델링을 하고 초기 조건 입력하고 화원과 반응 물질 설정하고 측정점 어디에 측정할 것인가, 또 마지막 테일이라고 해서 모델링을 끝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구동하는 거죠. 구동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결과 해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CFD 모델을 잘 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 하는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FD 프로그램을 잘 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동이 되는지, 그 원리,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양쪽을 전부 알아야 되는 거죠. 원리만을 자꾸 하고 실제적으로 잘 구동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실제적으로 구동하는 것만 잘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 또 구동하는 능력 두 가지가 겸비되기를 꼭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할 일은 주로 컴퓨터 모델링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골치 아픈 계산은 전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우리가 26강에서 했고, 자,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이 바로 2장에서 FDS 활용을 위한 유한 최저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게 본장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우리는 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같은 것들을 우리 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죠. 특히 편미분 방정식, 열전도 방정식도 편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을 풀어간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 차분법이라든지 유한 최저법이라든지 유한 요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미분 방정식, 즉 편미분 방정식을 일반 대수 방정식으로 우리가 선형 대수 방정식, 1차, 3원 1차 연립 방정식, 2원 1차 연립 방정식과 같이 그런 대수 방정식으로 풀어낸다 이겁니다. 그런 방정식을 우리는 이산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한 최저법이 있죠. 이게 바로 FDS를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한 차분법은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죠. 자, 유한 최저법은 적분과의 관계로서 다시 또 유한 차분법과의 관련성을 갖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열전도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신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어주는 기술, 이게 바로 유한 차분법, 유한 최저법, 유한 요소법, 또 경계 요소법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이번엔 그 중에서도 유한 최저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 방정식. 자, 연속적인 정보를 적자점으로 대체하는. 자, 말이 좀 힘들죠? 자, 다시 이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해석 영역이란 것은 우리 이번에 열전도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도가 되겠죠. 알려고 하는 이쪽에서 300도로 올 때 3cm에서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경우 열전도 방정식을 주어졌을 때 정상 열전도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 비정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바로 그때 요 컨트롤 볼륨으로 나누어서 컨트롤 볼륨 적분을 통해서 이 지배 방정식을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이용하여 순 유출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산화시키는 과정이다. 바로 이게 유한 최저법이 되겠습니다. 자, discretization equation. 자, 영어는 좀 어렵지만 이산화 방정식. 자, 편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어주는 기술. 바로 유한 최저법이고 그러한 방정식을 이산화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바꾸는 기술은 순 유출량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유한 최저법.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검사 최적, 컨트롤 볼륨, CV라고 하는 용어. 자, 다음과 같이 5개의 이산점이 있을 경우에 격자점 P에서 빨간 부분입니다. P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만약에 이쪽에서 A면과 B면이 있죠. A면에서 화재실 온도 900도일 경우에 B면의 온도는 1시간 후엔 몇 도가 될 것인가. 자, 재질이 주어지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열전도 방정식 알파가 있죠. 알파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D로 하겠습니다. 자, C1 5분의 K. 자, 따라서 열전도 방정식을 유한 최저법을 통하여 계산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스텝 1은 컨트롤 볼륨에서의 적분이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배 방정식을 양쪽을 적분해 주게 됩니다. 컨트롤 볼륨에서.
자, 그러면 좌변에 대해서 가우스 정리를 이용해서 자, 최적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최적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꿔주는 데에는 가우스 정리가 있고 나블라라는 것이 같이 들어간다. 나블라는 우리가 공부했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자, 각 x축, y축, z축의 변화율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y축과 z축이 0이라는 얘기니까 이 내용은 다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x는 dv는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적적분을 면적분 ds로 서페이스로 바꿔줄 수 있다. fxnx ds로 바꿔줄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또 P에서 유출하는 거, 또 유입하는 거. 자, 유출하는 것을 E라고 했을 경우에 유출하는 것을 또 유입하는 것을 W로 했을 경우에 다음 것을 쓸 수 있겠죠. 가우스 정리를 이용한 이산화를 쓸 수 있죠. 자, 요 내용을 자, E는 자, 동서, 이스트, 웨스트. 자, 이스트에서 나가는 거, 웨스트에서 들어오는 거. 자, 요걸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가우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산화 방정식이 좌변을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또다시 일순간에 한 번의 수업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적분을 통해서 첫 번째 적분을 통해서 또 가우스 정리를 통하여 면적분을 최적적분을 면적분으로 환산해 준다. 자, 이게 첫 번째 테크닉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한 시간으로 적분해 준다. 델타 t만큼 더 시간이 갔을 때. 자, 시간이 변화되는 우리는 시간 변화에 따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정상 미분에서 델타 t로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자, 유한 시간으로 적분해 준다. 자, 그러면 좌변을 보게 되면 자, 이번에 이 t에서 t 델타 t를 시간적분을 공간적분으로 다시 한번 바꿔준다. 그래서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온도는 tp, t에서의 온도는 tp0라고 했을 경우에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템퍼레처는 거리 델타 t분의 초기 온도 tp-tp0. 자, 이것을 거기에 입력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dv의 dv는 전체 이 델타 v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좌변을 정리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여러분이 일단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한 최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스텝별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전체 적분을 해주고 두 번째는 최소 적분을 면적분으로 환산해 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수 방정식으로 만들어 준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공간 미분과 시간 적분에 대한 이산화입니다. 자, 이산화. 자, 그래서 우변에 좌변은 이제 끝났죠. 우변에 대한 내용들. 자, 요 아까 요렇게 아까 변환시켜 놨던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첫 번째 공간 미분의 이산화에서 공간 미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운드 x분 라운드 t의 공간 미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시간 적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온도로 사용할 것인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자, 공간 미분의 이원화, 이산화죠, 이산화. 자, 이산화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델타 t분의 자, 시간이 이 TP와 TE가 있는데 거리는 델타 X니까 변화율은 델타 X분의 TE-TP.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앞부분에 대한 거. 자, 그래서 TE에 대한 거. 자, 다음은 T 웨스트에 대한 거. 이스트와 웨스트, 동서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는 델타 X분의 dp-tw. 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다시 W 연결되고, 자, 우변을 전부 정리하게 되면 중심차분이 되게 됩니다. 아까도 전진차분, 후진차분 두 가지를 같이 한 것이 중심차분이라고 했죠. 자, 중심차분을 우리는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중심차분을 이용하여 우변이 정리되었다 이거죠. 자, 다음은 시간적 분. 시간적 분을 어느 시간에 t로 사용할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t와 t 플러스 델타 t에서, 자, 우리는 그 da에 라운드 x분 라운드 t를 f라고 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t분의 t에서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 fdt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긴 하지만 이걸 전부 계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fp0를 사용해야 할지 fp를 사용해야 될지, 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t 대신에 t 시간에 fp0를 사용하는 경우, 자, 그러면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자, 요걸로도 결국 fp0에 델타 t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t 플러스 델타 t에서도 fp를 사용하는 경우, 자, 우측에 보다 fp에서는 t에서는 상당히 높게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그만큼 어느 정도 오차는 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 해석이란 것은 정확한 값이라기보다는 근사값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하나는 두 가지를 fp0와 fp를 평균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이산화 방법에 따라 정리하면 양해법으로 구할 경우, 완전 음해법으로 구할 경우, 음해법 중에 크랭크 니콜슨 방법으로 할 경우, 자, 따라서 이 크랭크 니콜슨 방법에서는 E와 W가 빠졌네요. 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양해법, 음해법. 자, 그래서 전진차분법, 후진차분법. 또 시간의 현재와 다음 시간과의 산술 평균. 자, 이런 내용들 꼭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시간 형태, 시간 적분에서도 자, 이렇게 시간을 t와 t 플러스 델타 t로 한정하지 말고 t 플러스 델타 t에서 fp0의 비율을 가지고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한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로 나가게 되면 나머지는 1 세타, 이런 형태로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양해법, 완전 음해법,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F로 해서 다시 정리하면, 자, 이런 형태로 양해법, 완전 음해법,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자, 우변을 이제 최종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1 세타, 일반적인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스텝 4로 해서, 자, 공간 미분의 이산화와 시간행의 적분 방법을 무엇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는 공간 미분의 이산화는 나는 중심차분으로 하겠다. 또 시간적분은 세타 이꼴 0인 양해법으로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중심차분이 아니라 전진차분으로 하겠다. 후진차분으로 하겠다. 나는 음해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니콜슨 방법으로 하겠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중심차분과 양해법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 세타 이꼴 0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최종 정리가 될 수 있다. 자, 이건 뭐죠? 전부 델타 t분의, 자, TP-TP0 델타 t 델타 v. 자, 이것도 전부 정수화된 어떤 숫자화된 미분이 아닌 대수 방정식으로 전부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트와 웨스트,
나가는 유출하는 거, 이입하는 거. 자,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자, 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우리가 유한체제법의 기본적인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자, 우리는 두 번째 항을 결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먼저 1항 같은 경우에서는 또 우리가 또 1항과 5항 같은 경우에서도 또 인접하는 쪽이 하나는 표면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면이 되겠죠. 그래서 경계층에서 TW0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TW0를 TA로 치환하고 델타 X를 2분의 델타 X로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이면 같은 경우에서도 TE0 대신에 TB로 치환하고 델타 X 대신에 2분의 델타 X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유한체제법을 이용하면 격차점 1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격차점 2와 4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격차점 5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뭐에 따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 그럼 화재실의 온도가 얼마일 때, 자, 벽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전부 구할 수 있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온도의 변화, 이것을 전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유한체제법이라고 하는 의미,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엑기스입니다. 5가지의 프로세스를 나는 이해한다. 자, 다음은 존 모델과 CFD 모델 케이스 스터디. 자, 이건 29강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에게, 자, 요건 일단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구획 공간의 정보를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 이런 어떤 정보들이 주어지게 되면 다음 어떤 식을 이용하여 존 모델을 통해 등장했던 식들이죠. 자, 그래서 연료지병 화재인지 환기지병 화재인지, 자, 존 모델은 이것도 전부 하나하나씩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이 얼마 될 것인가. 또 환기지병 화재일 때, 연료지병 화재일 때, 환기지병 화재일 때 메카프리 화재 온도식 평가했던 사례가 있었죠.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29강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실과 복수실 했던 사례죠. 자, 이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29강에 했던 내용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복수실에 대한 내용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온도 상승과 복도층 또 그다음에 전체 이 온도가 40도에서 66도. 우리는 60도가 상승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요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요거를 평가할 때 다음 같은 방법으로 수계산으로도 계산 가능하다. 엑셀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연료지병 화재일 때와 환기지병 화재일 때 온도 예측은 다음과 같다. 또 단실의 경우, 복수의 경우 필요한 예측인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자, 29강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반면에 CFD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로 특히 유리 개구부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안 되고 내부 벽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두 개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이번엔 해본 내용으로만 하고 두 개 비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실일 경우에 FDS를 통해서 했던 사례, 또 그다음에 복수실일 때 했던 사례.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단실과 복수실일 때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을 찾아내보는 거였었죠.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존 모델과 필드 모델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비교는 하지 않고 외국에서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또 여러분을 소개하겠지만 그거 전에 분출함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0강에서 한번 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그랜벨 타워 화재 사례인데, 자, 이렇게 분출되는 화염. 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항상 분출되는 화염이 항상 문제라고 했죠. 자, 분출돼서 외장재에 착화되는 모델. 자, 요거는 우리가 착화도 공부했지만, 자, 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30강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코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외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창의 사이즈는 어떠한가?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서울 봉천동 4월 21일 날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종횡비, 이 창문의 종횡비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분출되는 열기류와 발코니와의 관련성은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전부 계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봉천 아파트 화재 사례를 실제 계산해 봤더니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제 표준에서 ISO에선 다음과 같이 분출함에 대한 계산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열 방출류 계산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 계수까지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전부 존 모델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실제 존 모델은 설계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수식들이 전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CFD 모델은 등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계산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 모델, CFD 모델 양쪽을 전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강조하는, 수업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내용들이죠. 자, 이번에 이제 만약 FDS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화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벽면을 설정하고, 뭐 예를 들어 콘크리트라든지 건축재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외장재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구동을 해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이 개구를 분출해서 열기가 분출해서 외장재를 착화시키고, 자, 저렇게 부분적으로 착화돼가는 과정,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묘사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묘사에 의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자,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런 어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각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좀 전에 IS 방법 같이 존 모델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계산 프로세스를 하나씩 프로세스화 시키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몇 차례 강조했죠. 자, 해외에서는 이런 CFD 모델과 존 모델이 거의 차이가 없다. 자, 이렇게 이런 연구 보고서가 KLOC와의 관계를 통하여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이번에 했던 사례에서는 매우 차이가 많아서 일단은 그 내용은 비교는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이식과 화재실과 복도에서 거의 유사하더라. 우리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사료에서 존 모델과 CFD 모델의 최종 비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존 모델은 매우 거시적인 표현이고, 필드 모델은 상세한 표현이고, 해석 범위는 존 모델은 화재 공간을 한 개 내지 두 개의 존으로 분할하는 데 비해서 뭐 1000개, 10,000개 정도의 작은 셀로,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CPEST가 있고 FDS가 있고, 또 관련 방정식, 지배 방정식이 자, 존 모델에서는 4개, 필드 모델에서는 FDS에서는 5개, 특히 운동 에너지, 운동량의 법칙이죠. 네비엘-스톡스 방정식이 추가된다. 점도가 들어온다. 존 모델에서는 점성은 계산하지 않는다.
몇 차례 수업 시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존 모델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뉴턴법, 실이 하나일 때는 뉴턴법, 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우스 뉴턴법, 야코비안을 쓴다 그죠? 야코비안 행렬. 자, 필드 모델에서는 오늘 공부했던 유한 차분법 내용이 매우 중요한 수치 해석 기법이다. 그 중에 차분법도 있고 크랭크 리커슨 방법도 부분적으로 겸용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이런 정도는 나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존 모델은 장점이 프로세스별로 설명할 수가 있고, 필드 모델은 시각화로 설명할 수가 있고. 자, 시각화가 좋을 때도 있겠지만 프로세스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쪽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인명안전기준, 우리나라 인명안전기준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외우고 있을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또, 존 모델의 지배 방정식도 뭐 여러분들 확실하게 질량보존, 화학종, 에너지, 이상시체 상태 방정식. 자,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단실일 때는 뉴턴법, 다층, 또 다실일 때는 가우스 뉴턴법, 야코비안 행렬이 사용된다. 자, 반면에 CFD는 지배방정식이 운동량 보존이 추가돼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점성 방정식이 들어온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다 이거죠. 전부 수치 해석 방법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전도 방정식 중심으로 해서 편립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 바꾸는 유한 최적법을 우리가 공부했다. 자, 유한 최적법 하는 방법에는 컨트롤 볼륨에서의 적분, 유한 시간으로 적분, 공간 미분과 시간 적분의 이산화, 또 적분 방법을 경계층에서의 이산화를 통해서 마지막 다음과 같은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격자점 1, 격자점 2, 4, 격자점 5와 같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존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ISO는 국제 표준이다 이거죠. 자, 거기서도 다음과 같이 계산 프로세스가 주어지고 있고, 다음과 같은 계산 플로우를 통하여 자, 상층 부루의 연소 확대, 인접한 구조물로서의 연소 확대,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리고 FDS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분출되는 화염, 여기에서는 중간식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호하지만 일단은 전부 시각화를 통하여 묘사할 수가 있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외장재가 종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성체 같은 것들이 전부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존 모델과 필드 모델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 요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3강 같은 경우에서는 연기 문제, 이제 연기제와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약 10강 정도로 좀 한번 연기 제어 문제, 또 피난 모델 같은 것들을 전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제 32강까지 3학년 1학기 과목인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에 대한 모든 수업 자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3학년 2학기 때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